안녕하십니까.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 편집장 김재민입니다. 오늘로 농협개혁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은 어떠셨나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농협개혁의 문제점과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농협개혁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농협 이야기 출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들이 있죠. 키위 하면 제스프리, 오렌지 하면 선키스트, 돼지고기 하면 데니쉬 크라운. 이들은 특정 품목 하나로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씹어먹는 거대 협동조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은요, 덩치는 큰데 유통 경쟁력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글로벌 품목 농협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농협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바로 사업의 뿌리인 지역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협이 관치의 늪에 빠져 유통 능력을 상실하게 된 그 안타까운 역사, 잃어버린 36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농협의 시작은 건강했습니다. 해방 이후 농촌의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불었고 리동 단위 조합들이 농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57년 농협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군사정부가 이 자생적 조직들을 국가 통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죠. 초기 농협법은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부는 농협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법,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합니다.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협조합장은 정부가 임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농협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농촌 현장은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읍면 단위의 통합을 유도하면서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상호금융 도입이었습니다. 농협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농민들에게 시급한 영농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시 농가 영농 규모가 작아 쌀 이외엔 팔 물건이 별로 없었고 쌀은 정부가 추곡 수매로 유통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결국 농협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사업 위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융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정작 중요한 유통 역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1962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이어진 철저한 관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인데 이 시기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조합장은 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자율성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농협은 농민의 이익 대변자라기보다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수행하는 파트너 역할이 컸습니다. 비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걸 가져다가 배달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쌀은 정부가 사들이는 추곡 수매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모아서 농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판매해야 하는 공동판매 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협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마케팅해볼 유통의 근육을 키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36년 동안 정부의 각종 농업 관련한 행정 업무 대행과 자금 공급에만 집중하다 보니 치열한 시장에서 물건 파는 능력은 퇴화해버렸습니다. 지역농축협이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굳이 규모를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안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신용사업, 그리고 정부가 비용을 사실상 전액 보전해주는 추곡 수매와 같은 대행 사업만으로도 조합의 생존과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스프리, 데니쉬 크라운, 선키스트와 같은 글로벌 선진 조합들은 조합의 생존을 위해 자국을 넘어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시장을 넓혀가는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농협은 현실에 안주했고 결과적으로 유통이라는 핵심 근육은 점차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산 농산물이 범람하고 쌀의 유통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농민들,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농협이 축산물도, 채소도, 과일도, 쌀도 전부 유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협은 큰 혼란을 겪었고 막대한 수업료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도 농협이 쌀을 유통해 큰 이익을 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지난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평생 은행원으로 살아온 농협 직원, 평생 정부 대행 사업을 하며 공무원처럼 살아온 협동조합맨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덩치는 큰데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농협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농산물 유통에 힘을 내기 시작했지만 민간에 비해 터무니없는 농협의 유통 역량에 실망한 실력 있는 선도 농가들은
농협에 자신의 농산물 판매를 의뢰하는 걸 손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농협을 떠나는 탈농협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비대해진 중앙회가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면 지역 농축협은 그걸 받아 파는 단순 대리점 역할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스스로 사업을 키울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농협을 고쳐보겠다고 품목별 연합회 등을 만들어 중앙회 사업을 회원조합에 넘겨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유일하게 농협 안산사료 공장을 인수한 수원축협 정도만 예외였죠. 지역 조합들이 중앙회 사업장을 인수할 만큼의 규모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에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36년 관치의 유산으로 쪼그라든 우리 농협, 그리고 거듭된 개혁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농협개혁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농협개혁은 중앙회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를 합쳤고 2012년에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중앙회를 다시 쪼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앙회 조직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현장의 지역 농축협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회는 농협개혁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회가 바뀐다고 지역 농축협이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지난 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증거입니다. 개혁의 화살은 진짜 농협개혁의 독립변수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으로 향해야 합니다. 농협이 진정한 판매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여야 할까요? 중앙회가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통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역조합들이 지금처럼 소규모로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시장에서 독과점 기업들에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조합이 농산물 유통에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중앙회의 사업구조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이렇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부구조가 단단할 때 농협개혁은 효능감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농협이 금융수익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신용사업에서 나오는 돈 없이도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잘 팔아서 당당히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협동조합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앙회가 아닌 현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축산 부문의 이야기를 통해 농협개혁의 실마리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 편집장 김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파민사이트가 우리 농업 분야 공론